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 친구입니다. 60대도 안전하게 무릎 통증 없이 근력 키우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옥신거리시령 앉았다 일어설 때 으익 소리가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무릎 때문에 운동이 무서워요. 더 나빠질까 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은 특별합니다.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의자 하나, 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무릎에 전혀 무리 없는 운동 10가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합니다. 네 번째,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무릎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보셔도 좋고요. 화면 아래 설명란에 시간대별로 정리해뒀으니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1부, 무릎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위쪽 뼈인 허벅지뼈와 아래쪽 뼈인 정강이뼈가 만나는 곳이죠. 이 두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쿠션같이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이게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걷거나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점점 닳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주 신은 신발 밑창이 닳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의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는 상태예요.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 4가지. 첫 번째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와 뼈가 거의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뚝뚝 소리가 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더 아픕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쑤십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이 약해진 것입니다. 무릎 주변에는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감싸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흔들흔들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고 결국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둥즉 뼈를 지탱해주는 밧줄, 즉 근육이 약해진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체중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더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0kg이던 체중이 65kg으로 5kg 늘었다고 칩시다. 그럼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무게가 더 커집니다. 무릎에 체중의 3에서 4배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5kg 살이 찌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는 60에서 80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무릎을 망칩니다. 양반다리로 오래 앉기, 쪼그려 앉아서 일하기, 무릎 꿇고 걸레질하기, 다리를 꼬고 앉기, 높은 굽, 신발 신기. 이런 자세들은 무릎 한쪽에만 힘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O자형 다리나 X자형 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무릎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무릎 통증.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럼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부담이 더 갑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져요.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이 더 망가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부,
운동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을 다칠 수 있어요. 내 무릎 상태는 어떤가?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솔직하게 답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 1. 무릎이 부어있나요? 만졌을 때 다른 쪽보다 뜨겁나요? 질문 2.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뚝뚝딱딱 소리가 나나요? 질문 3. 걸을 때 무릎이 휘청거리거나 꺾이는 느낌이 드나요? 질문 4.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특히 심한가요? 질문 5.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걸어야 풀리나요? 이제 몇 개에 해당하는지 세어보세요. 1에서 2개 해당하시는 분은 가벼운 무릎 통증입니다.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3에서 4개 해당하시는 분,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네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5개 모두 해당하시는 분,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준비물 챙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이것들을 꼭 준비해주세요. 튼튼한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여야 해요. 팔걸이가 있으면 더 좋아요. 바퀴 달린 의자는 위험하니까 안 돼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는 높이가 좋아요. 벽이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짚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벽이면 됩니다. 벽이 없으면 튼튼한 책상이나 싱크대도 괜찮아요. 편안한 옷이 좋아요. 조이지 않는 운동복이나 편한 바지에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운동화도 필요해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 실내화도 괜찮아요. 맨발이나 양말만 신으면 미끄러울 수 있어요. 요가 매트, 쿠션이나 벽에 운동 중간에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1. 아파도 참고 하기.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2. 갑자기 과하게 하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2배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조금만,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조금씩 늘리면 돼요. 3. 무릎을 깊게 굽히기.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면 연골에 큰 부담이 가요. 우리는 무릎을 120도 정도만 굽힐 거예요. 깊이 앉지 마세요. 4. 점프하거나 뛰기. 옛날엔 줄넘기도 잘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무릎에 가는 충격이 너무 커요. 5.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하기의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돼요. 꼭 운동화를 신거나 매트를 깔고 하세요. 꼭 지켜야 할 것들. 이것들은 꼭 지키셔야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1.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급하니까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하면 부상 위험이 5배나 높아져요. 5분만 투자하세요. 1.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할 때 자꾸 숨을 참게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힘들 때는 후 하고 내쉬세요. 3. 동작은 천천히 하세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터 이렇게 세면서 천천히 하세요. 반동을 주면 안 돼요. 4. 하루 건너 하세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하고 하루 쉬세요. 근육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5. 운동 전후로 물 마시기. 운동 전에 물 1컵, 운동 후에 물 1컵 드세요. 탈수되면 근육에 쥐가 날 수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 정하기. 모든 분들이 같은 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하세요. 초급부와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 각 동작을 5에서 8번만 하세요. 하루에 1세트만 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불편하면 언제든 쉬세요. 중급 후 약간의 불편함만 있으신 분, 각 동작을 10번에서 12번 하세요. 하루에 2세트 하세요. 세트 사이 1분 쉬기. 일주일에 4번 하세요. 고급부의 통증이 거의 없으신 분, 각 동작을 15번 하세요. 하루에 3세트 하세요. 세트 사이 1분 쉬기. 일주일에 5번 하세요. 처음엔 욕심내지 마세요. 초급부터 시작해서 2주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중급으로 올라가세요. 3부 준비운동 후 무릎 부드럽게 풀어주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운동하면 안 되고요. 먼저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요.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운동하는 건 자동차 시동도 안 켜고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5분만 투자하면
부상을 막을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준비 운동 1. 발목 돌리기 각 발 1분씩 어떻게 하나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편하게 기대세요. 오른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10cm 정도만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하나, 둘, 셋 하고 세면서 10바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10바퀴. 왼발도 똑같이 하세요. 왜 하는 건가요?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어 발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발목 돌릴 때 발가락도 같이 오므렸다 펴세요. 종아리에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준비 운동 2. 무릎 펴기 각 다리 10번씩 어떻게 하나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세요. 등을 의자에 기대고 편하게 앉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습니다.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무릎이 쭉 펴지도록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등이 당겨지는 느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5초 유지. 천천히 다시 다리를 굽혀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릎을 쭉 펴대 뒤로 꺾이면 안 돼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해요. 다리를 들 때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다리를 펼 때 하나, 둘, 셋 소리 내어 세세요.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준비 운동 3. 무릎 원 그리기 각 방향 5번씩 어떻게 하나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감싸듯이 손을 포개세요. 무릎을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번은 원의 크기는 작아도 괜찮아요.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왜 하는 건가요? 무릎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기름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골고루 퍼지게 해주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마치 문짝에 기름칠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무릎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해도 좋아요. 준비 운동 4. 종아리 스트레칭 각 다리 15초씩 어떻게 하나요? 이번엔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균형 잡기 위해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잡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한 걸음 뒤로 빼세요. 뒤쪽 다리에 뒤꿈치는 바닥에 꼭 붙이세요. 앞쪽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뒤쪽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앞으로 살짝 체중을 실으세요. 하나, 둘, 세트 15가지 세면서 15초 유지.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뒤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균형 잡기 어려우면 의자를 꽉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종아리 뒤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나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면 더 편안하게 늘어나요. 좋아요.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그럼 이제 본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4부. 무릎 통증 없는 운동 10가지. 드디어 본 운동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각 운동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운동 1.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하세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가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자세 잡기 의자에 앉으세요. 엉덩이를 의자 끝쪽에 앉으세요. 너무 깊이 앉지 마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세요. 동작 설명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또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손을 쓰면 안 돼요. 천천히 완전히 섰을 때 무릎을 쭉 펴세요. 하지만 뒤로 꺾지는 마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서 있으세요. 이제 천천히 다시 앉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아주 천천히 앉으세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쿵 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때까지 천천히. 이게 1번입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잘못된 자세, 손으로 의자를 밀면서 일어나면 안 돼요. 반동을 주면 안 돼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앉으면 안 돼요. 처음이라 힘드신 분은 의자를 더 높은 걸로 바꾸세요. 앉았다 일어서기가 더 쉬워요. 손가락으로 의자를 살짝만 짚어도 괜찮아요.
5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늘리세요. 이 운동의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화장실 갈 때, 식사할 때 매번 하는 동작이죠. 이 동작이 편해지면 일상이 훨씬 편해져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이 안정돼요. 운동 2. 벽 스쿼트. 스쿼트라고 들어보셨죠? 무릎 굽혔다 펴는 운동인데요. 우리는 벽에 기대서 할 거예요. 훨씬 안전해요. 준비하세요. 벽을 찾으세요. 벽 앞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자세 잡기의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뜨리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양팔은 편하게 늘어뜨리세요. 동작 설명 등은 벽에 계속 붙인 채로 있어야 해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무릎을 많이 굽히면 안 돼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기 전에 멈추세요. 무릎 각도가 120도 정도 완전히 굽히면 90도예요. 그것보다 얇게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면서 10초 유지. 천천히 다시 일어서세요. 10초 쉬고 다시 반복 5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너무 힘드신 분은 조금만 내려가세요. 무릎을 조금만 굽히세요. 5초만 유지하세요. 3번만 하세요. 조금 쉬워진 분은 15초까지 유지해보세요.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 운동의 효과, 허벅지 전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해요.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져요. 균형 감각도 좋아져요. 운동 3. 누워서 다리 들기. 이 운동은 바닥에 누워서 해요. 무릎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허벅지 근육은 튼튼해져요. 준비하세요. 바닥에 매트나 이불을 깔아 놓으세요. 딱딱한 바닥에 그냥 누우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자세 잡기의 매트 위에 똑바로 누우세요. 편하게 누워서 천장을 보세요.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붙이세요. 왼쪽 다리는 쭉 펴세요. 양손은 몸 옆에 편하게 놓으세요. 동작 설명. 왼쪽 다리 펴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무릎은 쭉 펴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세요. 발등이 당겨지는 느낌.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약 30cm 정도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5초 유지.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내리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 멈추세요. 바닥에서 5cm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립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이제 다리를 바꿔서 오른쪽 다리로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떠오르면 안 돼요. 손을 허리 밑에 넣어보세요. 손이 너무 쉽게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다리를 너무 높이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목에 힘을 빼세요. 목이 아프면 베개를 받치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힘드신 분은 다리를 15cm만 들어 올리세요. 3초만 유지하세요. 5번만 반복하세요. 다리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조금 쉬워진 분은 다리를 내릴 때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15번까지 늘려보세요. 발목을 5초 유지하는 동안 작은 원을 그려보세요. 이 운동의 효과, 고관절 근육이 강해져요. 허벅지 앞쪽이 튼튼해져요. 무릎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아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운동 4.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할 거예요. 엉덩이 옆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준비하세요. 계속 매트나 이불 위에 있으세요. 자세 잡기에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오른팔을 쭉 뻗어서 베개처럼 머리를 받쳐주세요. 팔이 불편하면 베개를 베셔도 돼요. 왼손은 배 앞 바닥에 짚어서 몸을 지탱하세요. 다리는 쭉 펴세요. 살짝 뒤로 빼도 괜찮아요. 몸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동작 설명. 위쪽에 있는 다리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무릎은 쭉 펴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위로 향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약 45도 각도까지 올리세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5초 유지. 엉덩이 옆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천천히 다리를 내리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뒤로 젖혀지면 안 돼요. 다리를 들 때 반동을 주면 안 돼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움직여야 해요. 엉덩이 옆 근육에 집중하세요. 힘드신 분은 무릎을 살짝 굽혀서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초보자한테 더 안전해요. 다리를 30도만 올리세요. 3초만 유지하세요. 5번만 하세요. 조금 쉬워진 분은 다리를 내릴 때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바로 다시 올리세요. 15번까지 늘려보세요.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면 더 효과적이에요. 1kg 이하의 운동이 효과. 엉덩이 옆 근육이 강해져와 걸을 때 무릎이 안정되와 좌우 균형이 좋아져요. 운동 5. 발 뒤꿈치 들기. 이건 서서 하는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요. 준비하세요. 의자 옆에 서세요. 의자 등받이를 잡을 수 있게 하세요. 자세 잡기.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등을 쭉 펴고 서세요. 동작 설명.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거예요. 발끝으로만 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최대한 높이 올라가세요. 종아리에 힘이 쭉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 유지.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리세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립니다. 15번 반복하세요. 1분 쉬고 한 번 더 2세트. 주의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균형 잡기 어려우면 의자를 꽉 잡아도 괜찮아요.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세요.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은 의자를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10번만 하세요. 1초만 유지해도 괜찮아요. 조금 익숙해진 분은 의자를 손가락으로만 살짝 짚으세요. 20번까지 늘려보세요. 5초 유지해보세요. 훨씬 쉬워진 분은 의자 안 잡고 해보세요. 단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 한 발씩 번갈아 해보세요. 이 운동의 효과. 종아리 근육이 강해져야 발목이 튼튼해져요.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걸을 때 발목이 무릎 충격을 흡수해줘요. 운동 6. 앉아서 발목 굽히기. 다시 의자에 앉아서 할 거예요. 발목과 정강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준비하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자세 잡기.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세요. 양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동작 설명.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세요. 하지만 뒤로 꺾지는 마세요. 이제 발목만 움직일 거예요.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발등이 당겨지는 느낌은 정강이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 유지은. 이번엔 발끝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뾰족하게.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 유지. 이게 1번이에요. 10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릎은 계속 펴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발목만 움직이고 무릎은 움직이지 않아요.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발끝을 당길 때 발가락도 같이 오므리세요. 발끝을 뻗을 때 발가락도 같이 펴세요. 정강이 앞쪽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이 운동의 효과. 이 운동은 쉬워 보여도 정말 중요해요.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발목이 튼튼해져요. 걷기가 편해져요.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운동 7. 뒤꿈치로 걷기. 이번엔 걷는 운동이에요. 정강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워요. 준비하세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세요. 복도나 거실, 벽 옆에서 하면 더 안전해요. 자세 잡기. 편하게 서세요. 필요하면 벽을 옆에 두세요. 손으로 짚을 수 있게. 동작 설명.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뒤꿈치만으로 서는 거예요.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자세로 천천히 앞으로 걸으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은 10걸음 걷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10걸음 3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균형 잡기 어려우면 벽에 손을 대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은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하세요. 5걸음만 걸으세요. 제자리에서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조금 익숙해진 분은 벽 없이 걸어보세요. 15걸음까지 늘려보세요. 뒤로도 걸어보세요. 단 뒤에 부딪힐 게 없는지 확인. 이 운동의 효과. 정강이 근육이 강해져요.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발목 안정성이 높아져요. 걸을 때 발을 더 잘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운동 8. 무릎 사이에 쿠션 끼고 누르기. 다시 의자에 앉아서 할 거예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준비하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준비하세요. 없으면 수건을 둘둘 말아도 돼요. 자세 잡기.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세요. 양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세요. 동작 설명. 쿠션을 무릎으로 꽉 누를 거예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세요. 쿠션을 최대한 눌러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면서 10초 동안 꽉 누르고 있으세요. 천천히 힘을 풀어요. 3초 쉬었다가 다시 반복, 10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상체는 곧게 유지하세요. 허리를 구부리지 마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허벅지 안쪽에만 집중하세요.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쿠션을 세게 누를수록 효과가 좋아요.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변하는 게 느껴지나요? 쿠션 대신 농구공이나 큰 베개를 사용하면 더 힘들어요. 힘드신 분은 5초만 유지하세요. 5번만 하세요. 쿠션을 작은 걸로 바꾸세요. 이 운동의 효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해져요. 무릎이 안정돼요. 오자 다리 교정에 도움이 돼요. 걸을 때 무릎이 덜 흔들려요. 운동 후 앉아서 다리 좌우로 움직이기. 계속 의자에 앉아서 할 거예요. 고관절 유연성과 무릎 주변 근육을 골고루 활성화해요. 준비하세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세요. 자세 잡기.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세요. 동작 설명.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무릎을 쭉 펴세요. 이제 뻗은 다리를 바깥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벌리세요. 고관절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 유지해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세요. 이번엔 안쪽 왼쪽으로 넘기세요. 다리를 교차하듯이.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 유지해 다시 중앙으로. 이게 1번이에요. 양쪽으로 각각 10번씩 반복. 왼쪽 다리로 바꿔서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릎은 계속 펴진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너무 멀리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발끝은 항상 위를 향하게 하세요.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세요. 움직임을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이 운동이 효과, 고관절이 유연해져요. 무릎 주변 근육이 전체적으로 강해져요. 다리 움직임이 부드러워져요. 운동 유형. 엉덩이 들기 브릿지 마지막 운동이에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을 강화하는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준비하세요. 매트나 이불 위에 누우세요. 자세 잡기.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무릎을 굽히세요. 발을 엉덩이 가까이에 두세요.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 한 뼘 정도.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양팔은 몸 옆에 편하게 놓으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하세요. 동작 설명.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지는 마세요. 엉덩이에 힘을 꽉 주세요. 엉덩이를 조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5초 유지.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세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립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주의하세요.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어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이면 안 돼요. 무릎 사이 주먹 하나 간격 유지. 어깨와 팔로 누르지 마세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야 해요. 목에 힘을 빼세요. 힘드신 분은 조금만 들어 올리세요. 3초만 유지하세요. 5번만 하세요. 조금 쉬워진 분은 10초 유지해보세요. 15번까지 늘려보세요. 한쪽 다리를 들고 해보세요. 이 운동의 효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져요. 허벅지 뒤 근육이 튼튼해져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요.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축하합니다. 10가지 운동을 모두 마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5부 마무리 스트레칭. 운동 후 스트레칭을 꼭 해야 해요. 근육통을 예방하고 유연성을 키울 수 있어요. 5분만 투자하면 내일 몸이 훨씬 편할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스트레칭 1. 허벅지 앞쪽 늘리기. 각 다리 30초씩. 어떻게 하나요?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서세요. 왼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으세요. 균형 잡기 위해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으세요.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무릎은 바닥을 향하게 하세요. 뒤로 빼지 마세요.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부터 30까지 천천히 세세요. 30초 천천히 발을 놓으세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균형 잡기 어려우신 분은 누워서 해도 돼요. 바닥에 옆으로 누우세요. 위쪽 다리를 뒤로 굽혀서 발목을 잡으세요.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30초 유지. 반대편으로 누워서 반복. 주의하세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허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조금만 당기세요. 스트레칭 2. 허벅지 뒤쪽 늘리기. 각 다리 30초씩. 어떻게 하나요? 의자에 앉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왼쪽 다리는 그냥 굽혀서 바닥에 두세요. 오른쪽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세요.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가 당기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부터 30까지 세세요. 30초. 천천히 일어나세요.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리해서 너무 깊이 숙이지 마세요. 등을 구부리지 말고 상체를 쭉 편 채로 숙이세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하세요. 조금만 당겨도 효과가 있어요. 더 쉬운 방법. 바닥에 누워서 해도 돼요.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세요. 수건을 당기면서 다리를 몸쪽으로 당기세요. 30초 유지. 스트레칭 3. 엉덩이 늘리기. 각쪽 30초씩. 어떻게 하나요? 의자에 앉으세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숫자 4 모양이 되게 하세요. 등을 쭉 펴세요.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오른쪽 엉덩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부터 30까지 세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발목이 아프면 조금만 올리세요. 천천히 숙이세요. 이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 엉덩이 근육이 뻣뻣하면 무릎에 부담이 가요. 엉덩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무릎이 편해져요. 스트레칭 4. 종아리 늘리기. 각 다리 30초씩. 어떻게 하나요? 벽을 마주보고 서세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지세요. 양손을 벽에 대세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한 걸음 빼세요. 오른쪽 발 뒤꿈치는 바닥에 꼭 붙이세요. 왼쪽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벽을 손으로 밀듯이 체중을 앞으로 실으세요. 오른쪽 종아리 뒤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부터 30까지 세세요.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주의하세요. 뒤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뒤쪽 다리 무릎은 쭉 펴세요. 이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 종아리가 뻣뻣하면 걸을 때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종아리를 부드럽게 만들면 무릎이 훨씬 편해져요. 스트레칭 후 전신 이완하기 1분은 어떻게 하나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또는 바닥에 누우셔도 돼요.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온몸으로 퍼진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내쉴 때 몸의 피로와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운동한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의 몸을 아끼고 격려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6부. 일상에서 무릎 지키는 생활 습관은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일상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평소에 무릎을 혹사시키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1은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요? 체중 1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35kg 줄어듭니다. 5kg만 빼도 무릎에는 1525kg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굶지 마세요. 천천히 빼야 해요. 한 달에 1kg씩만 빼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야식을 끊으세요. 달달한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세요. 현실적인 목표 3개월에 3에서 5kg 감량.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답이에요. 이 앉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양반다리로 오래 앉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다리 꼬고 앉기, 바닥에 무릎 대고 걸레질하기. 왜 안 될까요? 이런 자세들은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게 만들어요. 무릎을 깊게 굽히면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이렇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아요. 무릎 각도가 90도 정도 되게 하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게 하세요. 등을 쭉 펴고 앉으세요. 청소할 때는 무릎 대고 걸레질 하지 마세요. 긴 막대 걸레를 사용하세요.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걷는 방법도 중요해요. 올바른 걷기 자세,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에서 발끝 순서로 이렇게 걸으면 충격이 분산되어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조금 작게 걸으세요. 무릎에 무리가 덜 가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팔을 흔들면
균형이 잡혀요. 무릎에 부담이 줄어들어요. 등을 쭉 펴고 걸으세요. 고개를 들고 앞을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지면 무릎에 부담이 가요. 신발 선택과 바닥이 부드러운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피하세요. 3cm 이하가 좋아요. 깔창을 사용하면 더 좋아요. 신발이 낡으면 바로 바꾸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요령.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으세요. 천천히 한 계단씩 허벅지 힘으로 올라가세요. 무릎만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계단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해요. 내려올 때가 무릎에 더 힘들어요. 난간을 꼭 잡으세요. 발을 천천히 확실하게 디디세요. 급하게 내려가지 마세요. 힘드시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계단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쉬었다가 가세요. 추운 날씨에 더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하나요? 날씨가 추우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요.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무릎요. 보호대나 레그워머를 착용하세요. 찜질팩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루 2에서 3번, 15분씩 외출 전 실내에서 가볍게 무릎을 움직여서 풀어주세요. 난방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이 좋아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닭 연골, 돼지 족발, 생선 뼈째 먹는 멸치, 뱅어 젤리, 목휘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호두, 아마씨, 염증을 줄여줘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뱅어포, 두부, 콩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비타민 D,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햇볕 쬐기 하루 15분을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너무 짠 음식 염증을 악화시켜요. 술 관절염을 악화시켜요. 설탕이 많은 음식 염증을 증가시켜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왜 중요한가요? 무릎 관절 속에는 관절액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액이 잘 만들어져요.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하루 68잔 약 1.5리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잔. 무릎 보호대 활용하기. 언제 사용하나요? 오래 걸어야 할 때, 등산이나 운동할 때, 날씨가 추울 때,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주의사항.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안 돼요.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착용하세요.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돼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받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무릎이 부어있을 때, 무릎에서 열이 날 때,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무릎이 휘청거릴 때, 계단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 때. 어떤 검사를 받나요? 레이 검사. 뼈와 관절 상태 확인이 필요하면 MRI 연골 상태 확인의 의사 선생님과 상담. 약은 언제 먹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면 드세요. 임의로 진통제를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증상을 감추기만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운동 계획표와 주의사항. 2시에서 5시에 일주일 운동 계획표. 초급자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은 월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1, 2, 3 각 5회 플러스 마무리 스트레칭. 화요일 휴식. 수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4, 5, 6 각 5회 플러스 마무리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 금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7, 8, 9, 10 각 5회 플러스 마무리 스트레칭. 토요일 휴식. 일요일 가벼운 산책 15분. 중급자 약간의 불편함만 있는 분은 월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1, 5 각 10회 2세트 플러스 마무리. 화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6, 10 각 10회 2세트 플러스 마무리. 수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목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1, 5 각 10회 2세트 플러스 마무리. 금요일 준비운동 플러스 운동 6, 1, 0 각 10회 2세트 플러스 마무리. 토요일 휴식. 일요일 산책 30분. 고급자 통증이 거의 없는 분은 월해석음 준비운동 플러스 전체 운동각 15회 3세트 플러스 마무리. 토요일 휴식 또는 등산. 일요일 가벼운 활동. 일주일 후 운동 동작이 익숙해져요. 근육통이 줄어들어요. 2주일 후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운동이 조금 쉬워져요. 1개월 후 계단 오르내리기가 조금 편해져요. 무릎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2개월 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3개월 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강해져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활동량이 늘어나요. 이럴 땐 운동을 쉬세요. 꼭 쉬어야 할 때, 무릎이 부었을 때, 무릎에 열이 날 때,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 너무 피곤할 때, 전날 과음했을 때, 이럴 때는 강도를 낮추세요. 평소보다 무릎이 더 아플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하기에 오늘은 2배로 해야지 하고 갑자기 많이 하기.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건너뛰기.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리고 저와 함께 운동을 따라 하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오늘 배운 운동들을 기억하시나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스쿼트 누워서 다리 들기,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에 발 뒤꿈치 들기, 앉아서 발목 굽히기, 뒤꿈치로 걷기, 무릎 사이에 쿠션 끼고 누르기, 앉아서 다리 저으로 움직이기, 엉덩이 들기. 이 10가지 운동 모두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에 3에서 4번 꾸준히 하세요. 처음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어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초급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중급으로, 중급이 편해지면 고급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하고 참으면 안 돼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매일 기록하세요. 공책이나 달력에 오늘 어떤 운동을 몇 번 했는지 적어보세요. 기록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월 1일 운동 7, 각 5일씩, 무릎 상태 좋음. 3월 3일 운동 7, 각 8회씩. 조금 힘들었지만 완령. 이렇게 적다 보면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릎은 평생 가져가야 할 동반자예요. 우리 무릎은 교체할 수 없어요. 수술로 인공관절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마지막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소중히 아껴주세요. 오늘 배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세요.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해요. 댓글로 오늘 운동 소감을 남겨주세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운동 3번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건강.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